강경화 아까 강병규 기자가 브리핑을 오프닝에서 했었던가요? 네. 강경화, 송영무 장관? 네, 눈총 받는 네. 두 장관들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해드렸죠.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짚어볼 건데요.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얘기가 도대체 왜 나왔을까 하실 텐데요. 청문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걸쳐서 전입신고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때 세대주가 누군지를 모르신다는 것이 지금 17년 전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신다. 그리고 친척집인데 남편이 모르고 한 얘기다. 근데 누군지 전혀 모른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정말 제 기억이 그렇게밖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좀 더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제가 다녔던, 제가 잘 알고 있던 모교에 넣으면 아이가 좀 쉽게 적응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자녀죠.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인데, 자, 강병규 기자. 네. 오늘 동아일보가 의미 있는 단독 기사를 하나 실었네요. 네, 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실이 질의를 해서 받아낸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쓴 건데요. 자,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중에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꼴로 이제 이중 국적자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예. 여기에는 강경화 장관의 그 자녀, 방금 보신 그런 청문회에서 전환을 약속했던 그 자녀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랑 이호성 방통위원장,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총 이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아직도 부처 40곳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뭐 이중 국적자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 혹은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이제 그런 의미로 부처 40곳은 조사가 안 됐다고 합니다. 조사가 만약에 안 됐다면 이중국적 자녀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더 그런 있을 수도 있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요, 청문회 당시에 이제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 한번 듣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이중 국적자인 경우에 1년 6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든지 또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의원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따님은 한국 국적을 회복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를 어쨌든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어쨌든 이 딸이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딸이 흔쾌히 내가 국적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중 국적에서 미국 국적 포기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건데요. 네. 특히나 이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그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또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또 상당한 애국심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그에 비해선 조금 못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예.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그 대개 경우에 외국에서 뭐 그러니까 유학하다가 낳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이중국적을 그냥 두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네. 좀 정치하지 못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본인이 고위공직자가 된다거나 정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그 문제를 정리를. 먼저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저 한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지켜지는지 저희가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얘기는 제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영상 한 편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꼭 공대지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 광주 사태를 꼭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광주 사태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때 말에 익숙해서 그런데요. 광주 민주화운동.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왜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저 사람하고는 상대에서는 그 사람이 아니구나.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좀 개탄스럽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건데 식사 전에
얘기와 비즈니스 같은 걸 짜주면 좋다하죠. 강 기자 설명 좀 해줄까요? 예, 그러니까 계속되는 청와대와 송영무 장관의 그 엇박자가 좀 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애초에 전술핵 재배치 관련해서 사실 보수 야권에서는 재배치를 주장을 했지만 청와대나 여당 쪽에서는 약간 반대를 선을 그었었잖아요. 그런데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뭔가 네. 예, 청와대와 좀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김관진 전 장관도 이제 사이버 댓글 부대 그런 의혹으로 인해서 구속됐다가 석방이 됐는데 이걸 두고 송영무 장관이 참 다행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정당국과 혹은 그런 정부와 좀 대립되는 그런 이견을 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은지 기자, 여의도 국회에서 이런 얘기 나온다면서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뜨면 한국당 의원들이 웃는다면서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한국당은 상당히 좋아하죠. 송영무 장관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어떤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고 저런 엇박자가 사실은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 뭐 이제 호재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사실 한국당이 좋아한다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좀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송영무 장관이 국회만 나오면은 여러 가지 좀 말실수들을 하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도 없고 갑갑하다 이런 반응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지 조마조마하다 이런 반응도 조마조마하다. 나오고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은 장관이 뭔가 말실수를 했을 때 그걸 뭐 번복할 수 있도록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말을 시킬수록 이게 뭔가 애매해지고 꼬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약간 갑갑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요. 오늘 오전에 채널A와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최근에 뭐 이런저런 뉴스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유난히 좀 주목해서 봤는데요. 오늘 송 장관이 행사에 참석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편집을 한다면은 시나리오를 했으니까 그것만 좀 해주시고 이런 얘기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차 타고 오는데 한마디 딱 팁을 드린다면은 언론에서 뭐 엇박자 얘기를 하는데 네 박자도 아니고요. 저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모든 참모들과 저하고는 한치 빈틈도 없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예. 뭐 청와대도 그냥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신뢰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당분간 뭐 경질이나 이런 건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장 기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취재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 그렇죠. 실제로 예. 청와대 내부에서도 송영무 장관과 관련해서는 정말 미치겠다. 장관 왜 저러나 특히 이제 미니스커트 얘기 나왔을 때는 네. 저 어떻게 뚫린 입을 막을 수도 없고 진짜 미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의도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정무적 감각 없이 그냥 너무 말씀을 쉽게 하셔서 예. 저 자체로 조금 빈축을 살 만한 것인데도 그게 또 제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지금 곤혹스럽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 역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으면서 바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명 중에 1명꼴로 이제 이중 국적자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예. 여기에는 강경화 장관의 그 자녀, 방금 보신 그런 청문회에서 전환을 약속했던 그 자녀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랑 이호성 방통위원장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총 이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아직도 부처 40곳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뭐 이중 아하. 국적자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 혹은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이제 그런 의미로 부처 40곳은 조사가 안 됐다고 합니다. 조사가 만약에 안 됐다면 이중국적 자녀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더 그런 있을 수도 얘기겠죠? 있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요. 청문회 당시에 이제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 한번 듣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이중 국적자인 경우에 1년 6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든지 또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의원님 알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따님은 한국 국적을 회복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를 어쨌든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어쨌든 이 딸이 성인 강경화 아까 강병규 기자가 브리핑을 오프닝에서 했었던가요? 네. 강경화, 송영무 장관? 네, 눈총 받는 네. 부 장관들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해드렸죠.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짚어볼 건데요.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얘기가 도대체 왜 나왔을까 하실 텐데요. 청문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걸쳐서 전입신고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때 세대주가 누군지를 모르신다는 것이 지금 17년 전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신다. 그리고 친척집인데 남편이 모르고 한 얘기다. 근데 누군지 전혀 모른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정말 제가 제 기억이 그렇게밖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좀 더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제가 다녔던, 제가 잘 알고 있던 모교에 넣으면 아이가 좀 쉽게 적응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자녀죠.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인데, 자, 강병규 기자. 네. 오늘 동아일보가 의미 있는 단독 기사를 하나 실었네요. 네, 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실이 질의를 해서 받아낸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쓴 건데요. 자,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중에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고 저런 엇박자가 사실은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 뭐 이제 호재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사실 한국당이 좋아한다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좀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송영무 장관이 국회만 나오면은 여러 가지 좀 말실수들을 하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도 없고 갑갑하다 이런 반응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지 조마조마하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은 장관이 뭔가 말실수를 했을 때 그걸 뭐 번복할 수 있도록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말을 시킬수록 이게 뭔가 애매해지고 꼬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약간 갑갑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요. 오늘 오전에 채널A와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최근에 뭐 이런저런 뉴스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유난히 좀 주목해서 봤는데요. 오늘 송 장관이 행사에 참석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편집을 한다면은 시나리오를 했으니까 그것만 좀 해주시고 이런 얘기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차 타고 오는데 한마디 팁을 드린다면은 언론에서 뭐 엇박자 얘기를 하는데 네 박자도 아니고요. 저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모든 참모들과 저하고는 이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딸이 흔쾌히 내가 국적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중국적에서 미국적 포기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건데요. 네. 특히나 이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그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또 상당한 애국심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그에 비해선 조금 못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 대개 경우에 외국에서 뭐 그러니까 유학하다가 낳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이중국적을 그냥 두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좀 정치하지 못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본인이 고위공직자가 된다거나 정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그 문제를 먼저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저 한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지켜지는지 저희가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얘기는 제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영상 한 편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꼭 공대지 폭탄을 터치하는 것이 광주 사태를 꼭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광주 사태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때 말에 익숙해서 그런데요. 광주 민주화운동.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왜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저 사람하고는 상대에서는 그 사람이 아니구나.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좀 개탄스럽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건데 식사 전에 얘기와 미니스 같은 건 짧을수록 적당하죠. 강 기자 설명 좀 해줄까요? 예, 그러니까 계속되는 청와대와 송영무 장관의 그 엇박자가 좀 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애초에 전술핵 재배치 관련해서 사실 보수 야권에서는 재배치를 주장을 했지만 청와대나 여당 쪽에서는 약간 반대를 선을 그었었잖아요. 그런데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뭔가 네. 예, 청와대와 좀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김관진 전 장관도 이제 사이버 댓글 부대 그런 의혹으로 인해서 구속됐다가 석방이 됐는데 이걸 두고 송영무 장관이 참 다행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정당국과 혹은 그런 정부와 좀 대립되는 그런 이견을 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은지 기자, 여의도 국회에서 이런 얘기 나온다면서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뜨면 한국당 의원들이 웃는다면서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한국당은 상당히 좋아하죠. 송영무 장관이 어떻게 보면